없어. 그래도 우리 최준봉 교수의 네. 해박한 지식, 평상시에 평상시에 분석력 있기 때문에 말씀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28%를 갤럽에서요? 네. 심각한데. 갤럽이 취임 후 첫 그랬다고. 20%에 진입을 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청인 경찰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제가 볼 때 경찰국 문제가 조사했어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경찰국 그 문제 신선 문제가. 그래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는 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갤럽은 다른 항상 데보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 뭐 딴 거는 뭐 그렇지만은 갤럽을 봐야 된다. 그럼요. 그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를 봐야 말씀했는데. 돼요. 갤럽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갤럽이 다른 데는 좀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도 보면 어떤 거는 또 30% 약간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아하. 뭐 몇몇 이런 뭐 일부 언론조사들은 네. 조금씩 몇 퍼센트 오른 게 있어요. 근데 갤럽은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예. 2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적신호예요. 그래요. 갤럽 조사의 적신호다. 20%는 적신호죠. 저희 근데 적신호인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축하합니다. 축하. 와 신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적신호다. 적신호라고 말씀을 윤석열 드렸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분명히 적신호다. 저는 윤 대통령님 저는 네. 적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는 박정우 기자가 했습니다. 제가요. 댓글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런 댓글도 축하해요 이렇게 성탄절이에요? 왜 댓글이 그러세요? 올라오고 있는데 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저희가 저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경찰국 그게 가장 그게 크다. 왜냐하면 지난번 30%대에서 약간 네. 주춤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그랬어요. 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꾸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사적인 영역이 막 노출되면서 지지율이 쭉 빠졌는데 네. 스페인 갈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적 인연으로 온 사람들이 데려가고 이런 부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쓱 사라지면서 언론에서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체기에 딱 빠졌었어요. 30% 후반대 예. 그랬었잖아요. 근데 경찰국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푹 꺼진 거죠. 한 번 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찰국 네. 문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일 때 뭐라고 네.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법무부를 향해서 왜 우리를 잡으려고 하냐, 우리를 왜 지배하려고 하냐, 부하는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검찰이 네. 법무부 장관이 부하입니까? 부하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이야. 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달라. 왜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하냐? 그러면서 반발 많이 했잖아요. 네. 징계에 대해서 반발해서 소송도 하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게 검찰이었고 예전에 윤석열 네. 대통령 검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경찰이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의견 좀 모으자고 하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아니 불법이 되려면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관 명령 불복종이라는데요. 명령을 모든 사적인 영역에도 명령을 다 지켜야 돼요? 아니 말이 되냐고 그게. 퇴근 후 휴일날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무슨 뭐 사고 터져서 출동을 안 했어. 그럼 문제가 되지. 휴일이어도 예를 들면 네. 사건이 터졌어. 그럼 경찰은 출동해. 그럼 출동해야지. 근데 휴일날 그것도 이분들이 다 서장이니까 위에 청이 있어요. 청이 있고 경찰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서장은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 지역을 벗어나려면 보고까지 다 했어요. 아하. 정상 절차를 다 밟았다고. 네. 유사명 총경도 총경. 울산 경찰청장한테 네. 그 사람이 남부 경찰서인가 그러잖아요. 울산 청장한테 보고했어요. 나 잠깐 관내로 거기, 간다. 아산이죠. 아산에 간다. 허가 받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이제 윤 그 후보자 윤희근. 후보자한테 만나서 점심 먹기로 약속까지 하고 아하. 회의 끝나면 회의 내용 다 보고하겠다. 그래서 그 윤희근 총장 그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만나자고.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다 허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서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뭐 구태타를 했습니까? 총을 갖고 갔습니까? 무슨 뭐 정권에서 반박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그 네. 얘기도 못해요? 아니 조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나와서 그 정책에 대해서 서장들이 모여서 의견 모아서 그거 전달하는 게 그게 불법입니까? 바로 해산 명령 내리고. 해산 명령 왜 내리는 거예요? 그 직무에 연관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 직무에 연관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건 군도 마찬가지예요. 군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명령을 내려야 돼. 업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해산 명령을 내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출동하러 안 가고 딴 데 가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딴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논란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휴일날 자기 근무 안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네. 자기가 빼서 그 모이는 게 그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 식당에서 그럼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모였어. 그것도 네. 해산해야 돼. 그렇네요. 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따르면. 논리로 따지면 네. 이게 왜 불법이냐고요. 그리고 이걸 해산 명령을 하고 또 그걸 안 지켰다고 징계를 해. 네. 징계도 어떻게 대기발령. 했어요? KTX 타고 가는데 문자로 보냈어요. 그게 뭐하는 이런 정권이 어떻게 민주적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빠르게 있겠냐는 가는 거예요. 거죠. 빠르게 가는. 그럼 상황.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법무부를 그 당시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욕하고 네. 욕을 했다는 표현은 뭐 이제 뭐 비판을 맞서고. 하고 맞서고 네. 대응하고 핍박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음. 본인은 도리어 경찰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야. 아. 문자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걸 국민들께서 보시고 아니 검찰총장도 그렇게 해놓고서 네.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건 12.12 쿠데타 하나회. 하나회. 하나회입니까 이게? 사조직이에요 군내? 무슨 사조직인데요 대체? 총경들이 모였다고 사장들이 모였다고 그럼 그걸 사조직이에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회의만 하면 사조직이구나. 그리고 무장할 수 있는 총을 뭐 총 무장할 갖고 수 있는 왔어요? 아니 근데 물어볼게요. 총을 소지하고 왔냐고요? 그러면 무장할 쿠데타를 수 한대. 있는 쿠데타를 경찰이. 어떻게 하는데요? 쿠데타를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기 총 갖고 쿠데타를요? 그러니까 군대 동원하면 끝나. 탱크 몇 대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상민 장관의 그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불에 이제 기름을 부은 듯이. 아 당연하죠. 안 좋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비유가. 비유가. 안 좋다. 참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니 검찰들은 예. 법무부 장관이 신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평검사 모임했죠. 뭐 무슨 또 뭐 검사장 모임했죠. 부장검사 모임했죠. 자기들은 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뭐라고 안 그랬어요? 네. 왜 그 그때는 얘기를 가만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하는 얘기는 검찰청장,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해산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안 지켰다. 그거는 당연히 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 지휘부하고 몸을 한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없고 지휘부하고 의견이 다른 문제가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 얘기.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검찰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네. 위에 항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시를 했는데 안 받으면 그러면 아무 처벌도 못 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 여기는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상민 장관하고 마음이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달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되겠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루어지나요?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대 지지율로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다라고 원인이 말씀하셨는데 됐죠. 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 사이에 어제 인사. 정조대왕암 정조대왕암 그거는 반영이 아직 안 됐겠죠? 그건 아직 안 됐죠. 정조대왕암 그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조사 기간에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뭐 어제까지는 조사는 했는데 근데 아마 이제 초반에 많이 그렇죠. 조사했으니까 그랬을 그런 가능성이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회복을 하려면 30% 다시 이제 올라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경찰국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땐 경찰 문제는 풀 생각이 없는 것 풀 같아요. 생각 없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미 그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시행령. 네, 그럼 끝난 거죠. 끝났죠. 근데 이제 의견 수렴을 해. 이거 말이 맞아요? 자, 박정우 기자님. 네, 자, 경찰국 신설합니다. 네, 그러면 입법 기간을 보통 입법 예고를 40일 해요. 일반적으로. 네, 왜냐면 네. 의견도 듣고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기간을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4일로 단축을 했어요. 40일인데 원래. 네. 그리고 쓱 통과를 해버렸어 국무회에서. 그 의견을 왜 수렴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또 바꿀 거예요?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정우 기자는? 일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의견 수렴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뭘 의견 수렴 하겠다는 거지? 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이런 거지. 어떤 두 사람과 관계에서 다 정해놨어. 이미 결정 네, 끝났어. 근데 의견 수렴해. 의견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이게 지금? 아하. 장난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뭔 의견 수렴 하겠다는 거야. 법을 만들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 것이고 민주적 절차잖아요. 근데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의견 수렴 자체도 그렇고 꽃보다 진봉님께서 다시 한번 시시가 또 한 번? 또 해주셨어요. 두 번씩이나. 지지율 신나네요. 신나. 최지봉 교수님을 자주 불러주세요라는 말씀을. 근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불러도 안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겨우겨우 빌고 빌어서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